반갑습니다. 8월 22일, 23일 해외 축구 프리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 해외 축구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축구 멤버십에도 해외 축구 추천 라인표, 그리고 MLB 추천 라인표 이제 따로따로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해 드렸고, 오늘자 거. 그리고 데이터표도 따로따로 나가고 이제 해축 제가 또 좋아하는 주 종목이고 월드컵 때도 뭐 상당히 재미를 봤었죠. 스페인 우승도 좀 예측하면서 승부 구간도 되게 달달하게 챙겨갔고 월드컵 그래도 나름 좀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축구도 저는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경기를 다 들고 올 수는 없고요.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각 리그마다 이제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을 좀 추려 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PL 몇 개랑 뭐 섞어 왔어요. 라리가랑 그거랑 그리고 MLS도 내일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MLS도 제가 간간히 챙겨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경기들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뭐 PL이나 뭐 라리가나 뭐 강팀들 아니면 사실 이런 중위권 팀이나 중하위권 팀들은 초반에는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 뭐 감독이 바뀐 팀도 있고 이제 좀 이적한 팀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중위권 팀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사실 PL 경기들도 조금 첫 판은 무리하게 막 가기보다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애들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에버튼 대 크펠은 에버튼이 그래도 작년 라인업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뭐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듀스 바리올이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이제 공격에 좀 핵심을 맡았고 어, 듀스 바리올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는 또 발이 있고 측면에는 은디아에 잘하죠. 그리고 뭐 변화라면은 이제 게이에가 나간 정도? 그거 말고는 팀에 큰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은 홈에서 어쨌든 강한 팀이고 그리고 크펠도 뭐 지난 시즌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도 이제 그 후반기에 막 경기를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선수들 좀 이탈도 있었고 뭐 시끌시끌 했잖아요. 이제 그 마테타 뭐 H밀란 메디컬 받다 떨어지고 막 시끌시끌 했는데 어쨌든 크펠이 원정에서 경기력도 조금 떨어지는 데다가 에버턴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밀립니다. 최근 두 팀 맞대결 5경기 에버튼이 3승 2무로 좀 많이 앞서고요. 특히 홈에서는 최근 5경기 4승 1무예요. 4승 1무. 에버튼 홈에서 크펠 상대로 최근 뭐 10경기로 확대해도 8승 2무입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 상당히 강하다. 크펠 상대로. 원정에서도 꽤 강하고.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에버튼 배당 되게 잘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버튼 배당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이긴다면은 1점 차 승리 좀 예상하면서 햄무 보고 그리고 2.5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대 리즈 한번 볼게요. 노팅엄도 뭐 감독이 바뀌었죠. 글라스너가 이제 감독을 맡게 됐는데 글라스너 감독 저는 전술 특성상 사실 지금 노팅엄 그 라인업 이 멤버 구성으로 봤을 때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역습 좀 좋아하고 수비 강화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제 공격 미드필더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딱 노팅엄이 딱 그 본인 전술 이 픽에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깁사이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까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경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올 시즌도 좀 중위권에서 버텨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리즈가 지난 시즌 승격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잔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리즈 저는 지난 시즌 제가 활용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얘네도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경기력도 꽤나 좋았고 특히 홈에서 경기력이 되게 좋았는데 뭐 원정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무를 엄청 캤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좀 수비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시즌이랑 이제 감독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프리시즌 때 친선전만 보더라도 썬더랜드 한번 잡았고 리버풀 4대2로 잡고 맨유랑도 뭐 이제 비겨가지고 승부 차이까지 갔고 꽤나 뭐 아무 의미 없긴 하거든요. 프리시즌. 크게 막 엄청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상적인 경기력들은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보다도 리즈 조금 더 기대되긴 해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걸 리즈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원정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부터 저는 무승부 한번 보고 리즈 프렌의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 한번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은근히 좀 보강을 잘했어요. 뭐 이번에 로메로도 꼬마 같고 뭐 나간 자원도 있겠지만 이번에 뭐 그 누구야 걔 토날리도 뭐 데려오고 뭐 코너 갤러건 뭐 지난 시즌 데려왔고 뭐 꽤나 알짜배기로 많이 데려왔거든요. 근데 시즌 초부터 지금 부상이 조금 많긴 합니다. 부상이 주전 애들이 부상이 되게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이 시즌 초에는 저는 시즌 중반 가면 은근히 좀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포로부터 해 가지고 반더벤, 솔랑키, 뭐 사르, 뭐 클루셉스키, 사비 시몬스는 십자인대 나갔고 쿠두스까지 해 가지고 부상이 너무 많아요. 얘네 지난 시즌도 경기력 마탱이 간 게 부상이 가장 컸잖아요. 근데 여전히 부상이 많다 보니까 뭐 영입한 애들도 있지만 시즌 초에는 완벽한 경기력을 기대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원래는 부포 정배 쪽을 한번 보고 싶긴 했거든요. 왜냐면 브렌트포드도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좋은 팀이긴 해요. 근데 얘네가 신기할 정도로 토트넘한테 엄청 약합니다. 작년에 토트넘 그렇게 못해도 홈에서 비겼고 원정에선 졌고요. 그 전에도 뭐 계속해서 졌고 최근 맞대결 5경기 1무 4패예요. 토트넘한테.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포 홈에서 최근 맞대결 5경기 3무 1패입니다. 무승부 비율이 엄청 높죠. 그래서 뭔가 토트넘만 만나면 좀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만약에 좀 풀전력이고 그랬으면은 좀 역배 받았을 때 역배 구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지금 부상자가 많아서 역배까지는 못 보겠고 무승부의 토트넘 프레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랑스 대 오세르. 랑스 일단 시즌 첫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슈퍼컵에서 PSG 상대로 1대 0으로 꺾으면서 우승컵 하나 들고 시작했고요. 랑스 지난 시즌에도 뭐 너무 잘했습니다. PSG랑 우승 경쟁하던 팀이고 지난 시즌 홈에서 경기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뭐 막판에 PSG한테 한번 졌고 그리고 모나코한테 한번 졌고 그거 말고는 홈에서 뭐 거의 안 졌거든요. 리옹한테 첫 경기 한번 졌고 그리고 나머지 진짜 신기한 게 홈에서 그 3패 제외하면은 무승부조차 없어요. 싹 다 승리였습니다. 리그 기준. 싹 다 승리였을 정도로 홈에서 집중력과 이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올 시즌도 뭐 기분 좋게 PSG 꺾고 시작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싶고 오세르는 뭐 원정에서 워낙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도 랑스 원정에서 졌고요. 랑스 봅시다. 첫 경기 랑스 승 만승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텔 대 몬차. 몬차가 이제 지난 시즌 강등됐었죠. 지지난 시즌 강등됐었고 지난 시즌 2군에서 또 바로 승격을 했어요. 그래도 바로 승격을 했지만 어쨌든 인테르는 뭐 올 시즌도 이제 세리에 강력한 우승 후보고 지금 뭐 주전도 거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테르가 첫 경기는 잡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승 보고 뭐 마인까지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오바도 봅시다. 인테르가 또 그리고 개막전에 좀 괜찮습니다. 경기력이 좋아요. 음. 그리고 에스파뇰 대 레알 마드리드. 일단 레알 경기력 궁금합니다. 왜냐? 이제 무리뉴가 갔기 때문에 지난 시즌 레알 망했고 무관으로 끝냈고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이제 과감하게 레알이 아무래도 지난 시즌 막 알론소도 이제 중간에 잘리고 그러면서 이 선수단이랑 불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비니시우스랑 이런 애들 대가리 커가지고 불화도 계속 나오고 또 은바페, 비니시우스 이런 애들 막 전방에서 이제 알론소의 기존 전술이 전방에서 압박량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알론소 불쌍하다고 봐요, 사실상. 라커룸 장악을 못 했잖아요. 근데 무리뉴는 그런 거 얄짤 없거든요. 얄짤 없어요. 지 말 안 들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시즌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니까 애들이 전방 압박을 하더라고요.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음바페도 그렇고 좀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감독 이제 스타 감독 무리뉴라 그런지 올 시즌 좀 다른 모습 보여주나 싶은 감도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되긴 해요. 물론 까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원정이고 그리고 에스파뇰 오늘 뭐 수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알 보긴 하는데 저는 오버까지는 조금은 조심하고 싶어요. 원정이고 그리고 무리뉴가 막 최근 몇 년간 조금 약한 팀들을 맡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전술을 좀 우선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첫 경기는 승마엔 보대 언더 쪽 한 2대0 정도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MLS 경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럿 대 DC. 샬럿 최근에 토론토 원정 직전 경기 비기긴 했지만 뭐 홈에서는 경기력이 워낙에 좋죠. 그 이제 컵대에서도 뭐 홈 경기력은 좋았고 최근에 리그에서도 홈 4경기 연속 무패 이어가면서 3승 1무 홈에서 득점력도 좋고요. 홈빨이 좀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DC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홈에서 지기 전까지는 6경기 연속 무패 이어갔고 근데 그 6경기 연속 무패도 사실상 1승 5무로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긴 했죠. 그래도 잘 안 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지금 또 원정 경기도 6경기 연속 무패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샬럿이 좀 홈에서 강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샬럿 한번 볼게요. 그리고 햄무의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시애틀 한번 볼게요. 신시내티도 직전 뉴욕시티 상대로 이겼고 얘네도 홈 경기력 되게 좋죠. 홈에서 지금 4연승 기록 중이고요. 올 시즌 홈에서 막 그렇게 많이 지지는 않았어요. 무승부도 뭐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 두 번, 세 번 지고 나머지는 다 잡았거든요. 다 잡아가지고 어쨌든 홈에서는 뭐 믿을만 하고요. 그리고 시애틀이 최근에 경기력이 최악이에요. 원래 얘네 시애틀도 홈빨 장난 아니거든요. 얘네도 홈에서 진짜 작년에도 무패 기록 엄청 길었고 홈빨 어마무시한 팀인데 최근에 홈에서 컵대 포함해서 리그까지 3연패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지금 연패 한 5월 중순부터 한 7연패 장줄 있다가 컵대 한 번 이기고 그리고 지금 또 3연패 컵대 포함해서 지금 리그만 따지면은 8연패입니다. 8연패.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얘네가 그래도 홈에서 어떻게 무승부 한 번이 없이 이렇게 다 지는 건지 이 정도 경기력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최고 문제가 공격이 안 됩니다. 공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수비도, 수비도 좀 문제를 보이고. 이거 내일 원정도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신시 승마에는 오버 볼게요.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대 토론토 보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지금 메시가 돌아왔지만, 뭐 월드컵도 있었고 부친상도 있었죠. 근데 돌아왔지만 직전 경기도 뭐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골도 넣었고. 근데 지금 인터 마이애미 작년보다 수비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골을 너무 많이 먹혀요. 최근에 뭐 실점한 것만 봐도 두 골, 네 골, 세 골, 두 골, 두 골, 두 골. 어마무시하죠. 일단 골 먹히고 시작하거든요. 얘네 경기 보면. 수비가 애초에 수비도 문제인데 골키퍼도 너무 못해. 골키퍼 보면은 키 되게 작거든요. 얘는 진짜 가끔 보면 어이없는 판단도 되게 많이 하고 선방 능력도 좀 떨어지고 발밑도 안 좋고 그냥 폼으로 세우는 느낌?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는 그냥 실점값이 뭐 기본 2실점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샬럿, 뉴잉글랜드 상대로도 뭐 3골, 2골씩 박아줬고 지금 원정에서도 은근히 득점력을 원정에서 득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원정 경기력도 좋은 팀이 아니고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는 한두 골은 넣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5월 달에 홈에서 만났을 때도 2골은 넣었고요. 근데 얘네도 원정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인터 마이애미가 홈에서 지금 리그에서는 홈에서 지금 또 잘 안 져요. 잘 안 져가지고 그래도 내일은 잡지는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땐 또 실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 3대1, 3대2 봅니다.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승 마인승 오버 볼게요.
그리고 오스틴 대 필라델피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틴도 최근에 시애틀 원정 가서 잡긴 했는데, 사실 시애틀은 지금 맛집 다 돼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또 3연패였거든요. 그래서 리그 기준. 그래서 경기력이 뭐 썩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든데, 그래도 홈에선 조금 더 낫고 홈에서 득점력은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직접 뭐 인터 마이애미랑 비겼지만 얘네도 원정 경기를 안 좋아해요. 원정에서 뭐가 문제냐면 필라델피아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뉴욕시티 원정은 3대2로 잡았으나 인터 마이애미 원정 6대4로 졌고요. 올랜도 시티 원정 4대3으로 졌고, 뉴잉글랜드 원정 2대1로 졌고, 콜럼버스 원정 2대0으로 졌고, 토론토랑은 3대3으로 비겼고, 원정만 갔다 하면 기본 2, 3실점은 꼬박꼬박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득점력은 좋아요. 원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원정에서 골 많이 넣거든요. 오히려 홈에서 훨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게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이거는 승패 패스하고요. 필라도 뭐 원정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데 굳이 정배를 건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버 2.5를 줬다면 오버를 노려보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내슈빌 대 콜럼버스 크루 한번 보겠습니다. 내슈빌 지금 동부 1위죠. 그리고 콜럼버스는 뭐 12위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두 팀 뭐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내슈빌은 최근에 어, 그래도 뭐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대승했고, 또 주중에 뉴욕 레드 원정 좀 까다로운 원정길인데 그래도 잡아줬어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고요. 지금 홈에서 경기력이 엄청 좋아요. 엄청. 그래서 지금 홈에서 5연승 기록 중이고, 그 전에 한번 비기고 그 전에 또 5연승. 상당히 좋거든요. 4연승. 4연승입니다. 그래서 내슈빌 최근 홈에서 10경기 기준 9승 1무입니다. 9승 1무. 안 집니다. 홈에서 잘.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내슈빌이 좋아 보이고 콜럼버스 얘네도 원정에서 경기력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밖에 못 거뒀습니다. 1승밖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슈빌 승마에네 오버까지, 이 경기도 좀 득점은 많이 나올 것 같다. 승하고 오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시작하는데 일찍이부터 경기 있으니까 시간 체크들 한번 잘 해보시고, 일단 좀 뭐 PL이나 뭐 라리가나 좀 1주차, 2주차 이때까지는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왜냐면 좀 지켜볼 필요도 있거든요. 뭐 어제 아스날 같이 뭐 강팀들은 그냥 믿고 갈 만한데, 시즌 초에 이제 체력이 쌩쌩하다 보니까 대승도 잘해주고 하는데, 중위권 팀들, 하위권 팀들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해서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MLB 영상도 곧바로 올려드릴게요.